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경찰 공무원 시험을 4년 동안 장수생으로 시험 준비하다가 아까운 청춘을 날려먹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붙으면 다행이지만 절대 다수는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딱 두 가지 결과만 나옵니다. 합격, 불합격. 근데 합격하는 사람은 소수고 절대 다수는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았다고 하지만 소수가 붙고 절대다수가 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는 돈 낭비, 시간 낭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과거에. 열심히 해서 붙으면 다행이지만 못 붙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못 붙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데미지는 더 세게 받아요. 한 1년 하고 적으면 괜찮아. 1년 정도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4년 정도 준비했는데 뭐 떨어졌다 이러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예. 저도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하고 접었던 케이스인데 이게 데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셉니다. 누구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 내가 준비한 거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 실패에 대한 결과도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좀 세죠, 이게. 4년 동안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공무원 한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까먹었어.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하면 돈도 많이 깨지거든요. 돈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매달 들어간 돈 있고, 그리고 초기 자문도 들어가요. 보통 공무원 공부하면 기본서 기출문제집 이런 거 사는 데만 50만 원 듭니다. 책값만. 그리고 강의료 요즘에 보니까 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서 350만 원. 그리고 공부하려면 또 장소가 필요하죠. 뭐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독서실 같은데, 월정액으로 돈 주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한 15만 원 하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매달 그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밥도 사 먹어야 돼. 보통 공무원 공부하면, 아침은 집에서 먹지만 점심하고 저녁은 바깥에 사 먹어야 됩니다. 예. 한 끼당 한 8,000원씩 잡아도 16,000원. 그렇죠? 두 끼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중간에 커피나 뭐 간식 같은 거 먹으면, 그것도 한 3, 4천 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먹는 데 들어가는 돈 한 2만 원.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합치면 달에 한 50원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뭐 고시원 같은 공부하면 그게 달에 100만 원 나가요. 적게 나가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실패만 한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리고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해서 사회와 담을 샀습니다. 왜냐 공무원 시험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정보를 몰라. 그러니까 4년 동안 준비했다는 건 4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죠. 공무원 시험 한 3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건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왜 못 접냐면요.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자기가 해도 여기까지인 거 알 거야. 근데 접으려고 해도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나이는 먹었고 멘탈이 약한데 내가 나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접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큽니다. 한 5년 넘어가면 접긴 접어야 돼. 근데 내가 나이 한참 먹었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나가서 뭐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절대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하면 안 돼. 이분도 4년이면 꽤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예. 뭐 오랫동안 준비해서 적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감수해야겠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절대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도 뭐 될 때까지 막 5년 6년 준비하시면 안 돼. 절대로. 이 공무원 수험 같은 경우에 시간이 길어지면 합격하기 더 힘들어요. 수험 기간 길어진다고 내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됩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전에 쓴 댓글이 영상에 나올 줄은 몰랐네요. 글 쓴 사람인데 부모님 말대로 요즘은 취업난 심해서 S1도
잘 예전처럼 많이 안 나요. 퇴사한 직원도 막상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저도 출동부안 일 처음 시작했을 땐 어마무시한 고난을 극복하고 존버해서 지금은 적응이 되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올해 들어온 신규 직원 중에는 퇴사자 딱 2명 봤습니다. 2명 모두 경찰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들어왔는데 한 명은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한 명은 경찰 준비 다시 한다고 그만두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출동부안 쪽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좀 알거든요. 이 출동부안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적응하면 괜찮은 직장입니다. 적응하면.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S1 다닌다는 거를 댓글로 도배를 엄청 많이 했어. 내가 볼 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 네. 아마 이분이 좀 자정을 높은 분 아닌 것 같아.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 자기가 S1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댓글 하나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댓글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S1 자기가 다니고 있다는 걸 약간 좀 과시한 느낌이 드잖아, 이게. 뭐, 아무튼. 일단 S1은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안에 있죠. 음, 지금 출동보안 업계 중에서는 가장 대우가 좋습니다. S1이. 우리나라 출동보안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삼성 S1, HT 캡스, 그리고 KT텔레카. 캡스도 대기업 계열사예요. 대기업 SK로 들어갔죠. KT도 이제 텔레캅도 이제 KT 안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야. 초는 S1이 제일 낫습니다. 캡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KT텔레카 좀 떨어지긴 해. 출동보안도 요즘에 사람 많이 안 뽑아요. 생각보다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단 출동보안 하려면 운전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운전 테스트 하거든요. 운전 못하면 일 못합니다. 운전은 많이 해야 됩니다. 웬만한 택시기사만큼 운전을 많이 해야 돼. 제가 알기로는 출동보안 하면 하루 주행 거리만 100km 넘습니다. 핸들 잡고 운전하는 거리만 100km 넘어요. 네, 운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를 타고 일을 하거든요. 그 출동보안 차량 있잖아요. 그 기업 로고 새겨진. 그 차를 몰고 그 차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있잖아. 알람 뜨잖아요. 내가 근무하는 섹터에서 그 섹터의 가입자의 그 보안 장치에서 알람이 뜨면 출동을 해야 돼. 운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전 실력이 좋아야 돼.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떨어지면 일을 못해요, 이게. 그리고 그런 보안기기 같은 것도 좀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보안기기 설치한다거나 고장나면 고친다거나 그런 것도 해야 돼. 약간의 손재주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안업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군대나 비슷해요. 군대. 뭐냐 하면 좀 단학과를 씁니다. 단학과. 선후배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선배예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들어왔을 거야. 보통 S1 들어온 나이가 24살, 5살이에요. 이분 좀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아마 이분 들어오고 나서 선배가 아마 나이가 이분보다 더 적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선배라 불러야 됩니다. 단학과 써야 돼요. 이게 싫다? 일 안 하시면 돼요. 예. 약간 군대와 비슷합니다. 예. 상명하복이에요. 맘먹으려면 안 돼. 내가 좀 나이 많은데 늦게 들어왔다고 어린 선배한테 개기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알고 들으셔야 돼. 뭐 일단 어떻게 해서든 적응만 하면 괜찮아요. 뭐 교대 근무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간에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주간에는 좀 바쁘긴 한데 야간에 할 게 없어요. 왜냐 야간에 할 게 없냐? 보통 야간에 보통 그런 그 가입자들 있잖아요. 보통 가입자가 뭐냐 그 가게예요, 가게. 빌딩이랑 건물 그리고 일반 자영업에 그런 보안장치 설치돼 있잖아요. 보통 그 시간 되면 사람들 다 영업 종료하고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그 알람 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뭐 회사의 직원 다 퇴근했죠. 그리고 가게문 다 닫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웬만하면 뭐
거기 부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엔 사실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피곤하긴 하죠. 연봉은 확실하지 않지만 S1은 제가 알기로 5천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캡스가 4천만 원 중반대라고 있어요. 캡스가. 그리고 지금 이 출동보안 쪽은요, 이 광역시 쪽은 자리가 잘 안 날 겁니다. 대구나 부산 쪽은 자리가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잘 안 그만둬요, 이게. 예. 수도권은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수도권은 그만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 쪽은. 일이 좀 빡세거든. 가입자가 많고, 빌런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경찰하고 비슷해. 경찰도 약간 보면, 지방 광역시는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서울 경기도 그만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경찰 그만두신 분 대부분 서울이라고. 대부분 서울. 그 서울시 붙어가지고 일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 경비업체도 비슷합니다. 경비업체도 이게 보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 광역시 쪽은 자리가 잘 안 납니다. 캡스는 정말 자리가 안 나요. 캡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캡스는 만약에 내가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 캡스는 보통 출동 보안직을 BP라 부르요 BP. 이제 S1 CS라 부르고. 근데 자리가 안 나다 보니까 막 자리 날 때까지 한 3년 4년 기다려야 돼. 진짜.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자리 나면 이제 옮기고 해야 됩니다. 금방 자리가 안 나, 이게. 왜냐, 안 그만두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적응하고 만족하면 괜찮은 직장이에요, 이게. 뭐, 사람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출동 보안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앞으로 이쪽도 경쟁이 많이 치열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